네, 현재 지금 폭증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도열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발표를 맡은 22기 오영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현재 에너지 시장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수요 폭증, 질적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사는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이제 이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프로필은 다음과 같고요. 매출액 영업이 그래도 산업 대비해서 안정적인 편으로 계속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에너지 시장은 AI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의해 좌우되는데요. 산업 경쟁의 중심축이 바로 디지털에서 에너지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이며, 지금이 바로 에너지 산업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먼저 수요 폭증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에서 50% 대규모 확장 구간에 진입을 했고, 질적 변화로는 생성형 AI 서버가 일반 서버 대비 5에서 10배의 고밀도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의 상향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캐펙스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LNG 그리고 원자력의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이 타 에너지원 대비 높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이중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크게 가스터빈과 원자력인데요.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필수 백업이자 피크 전원 역할입니다.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소수 메이저 업체들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무탄소 기저전원이고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쭉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원전이 국가 단위 기저 전력을, 그리고 소형 원전에 해당하는 SMR은 내륙 산업단지 인근의 분산형 전력을 담당하면서 대형 원전 플러스 SMR 체제가 핵심 구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동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AI 수요가 폭증하지만 제조업 부재가 초래한 공급 공백이 심각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마누가 정책으로 원전 패권을 재도약하고 있으며, SMR은 설계 중심, 제조 파운드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재인식되면서 안보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EU가 LNG 수입량을 원래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가 24년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양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NG 전원과 석탄 폐쇄에 따른 가스터빈이 필수 가교 전원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신속한 건설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중동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탈석유화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비전 2030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크게 되어 있는데 만성적인 전력난이 있어서 이에 따른 가스터빈이 더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빌리티 본사가 있고, 그리고 자회사인 밥캣, 퓨얼셋, 그리고 스코다파워, 밥콕 등이 있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매출 12.2조 원이고, 신규 수주 5.4조 원, 수주장부 16.4조 원으로 나쁘지 않고요. 저마진 산업인 건설 석탄화력 비중이 축소되고, 원전, 가스터빈, SMR 등 고마진 기자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밥캣의 경우에는 3조 원, 연매출 3조 원에 육박하는 핵심 자회사로 그룹의 안정적 현금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퓨얼셀은 수소 밸류체인, 스코다파워는 유럽 원전 프로젝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체코 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트렌드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상승해서
다음에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10월, 11월에 있었던 그 원전 관련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 기대가 높아졌다 보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가 높아져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핵심 투자 포인트인 대형 원전의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용량 확대 계획에 따라서 미국 내 원전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은 자체적인 제조 공급망이 좀 부족하고 이제 붕괴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체코, 불가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컨소시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어도 이제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유일한 기자재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 동사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 보았을 때도 사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기자재 공급은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가 도출되기 때문에 국내 원전주 관련해서는 동사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탈러시아와 탄소 중립이 부른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시면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 신규 장기 계약 중단을 추진하면서 2030년 이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석탄 소비량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원전이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별 원전 건설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한국이 가장 유리한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제 건설 기간 같은 경우에도 60개월로 가장 짧고요. 그리고 건설 단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사실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체코 진출에 지금 팀코리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사도 지금 참여하게 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투자 포인트는 SMR인데요. 일단 차세대 전력원으로서 SMR이 주목받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최근 EU의 가스 및 석탄 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SMR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특히 주목할 것은 좀 하단의 표인데요.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SMR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SMR이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사실 이제 다가올 미래, 현재 조금 확장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추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MR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이나 그리고 엑스에너지 등과의 다수의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이러한 수혜를 온전히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대응해서 사실 동사는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20기 이상의 SMR 모듈 생산이 가능한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캐파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일단 당장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스터빈인데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로 인해서 SMR 상용화 전까지는 가스터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실 3, 4에 보시면 조금 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발주자인 동사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XAI에 대한 가스터빈 수주도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가스터빈 수요나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이나 그쪽까지 사실 동사의 가스터빈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납기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경쟁력으로 작용해서 이제 전력 공급이 시급한 빅테크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사실 형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 수주 잔고 목표 달성과 그리고 서비스 사업까지 확장되면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6에서 8기에서 2028년까지 12기, 장기적으로는 연간 20기 수준까지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 추정입니다. 네, 밸류에이션 파트에서 일단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가치를 좀 정확히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 부문별로 좀 세분화해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원자력, SMR, 가스터빈 등 핵심 사업부별로 수주 가능성을 기반으로 볼베이스, 베어케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볼케이스의 가스터빈 부분에서는 여기가 캐파 증설이 사실 2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스터빈 증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 좀 가정해가지고 볼케이스, 베이스, 베어케이스를 좀 나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좀 진행된 이제 매출 추정인데요. 일단 이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가스터빈 캐파를 좀 조기 확대를 반영해서 가스 수주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킹코리아 원전 6기 수주와 그리고 SMR 시장의 빠른 개화까지 더해져 2028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동사의 잠재력이 일단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어 케이스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용 추정입니다. 일단 정확한 영업이익 산출을 위해서 연결 자회사인 밥켓과 두산 퓨어셀의 실적을 좀 제외하고 별도 구성으로 재구성하였는데요. 일단 재구성할 때 이제 좀 괴리율을 좀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좀 괴리율이 크게 나는지를 좀 다시 계산을 해서 보정한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의 투자 계획을 보시게 되시면 2025년부터 3년간 공장 신증설과 기술 개발에 약 1.3조 원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추정에 좀 반영해서 비용 추정을 진행해 주었고요. 네, 미래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조금 현실적인 이익률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매출과 비용 과정을 종합해서 이제 볼케이스 손익계산서 그리고 베이스 베어케이스 손익계산서인데요. 네, 이때도 사실 매출액이랑 순매출액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조금 이제 실제 매출액이랑 그리고 저희가 역산해서 낸 추정액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해서요. 이 오차율을 조금 보정해서 넣은 게 순매출액이고 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 결과입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부의 가치를 좀 합산한 SOTP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볼케이스를 기반으로 목표주가 13만 1,700원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도와 방향성이 사실 볼케이스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난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일단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솔루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원전 지원 정책과 그리고 빅테크 SMR 투자 등이 동시에 동사의 수주 가능성을 기대해서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이제 볼케이스를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65% 정도의 좀 상승 노력이 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전에 그 피어 그룹을 좀 설명을 못 드려서 한 번 더 드리자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 멀티플을 설정할 때는 EV/EBITD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EV/EBITDA로 한 이유는 조금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 그리고 환손익 등 이런 변동성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 그리고 설비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아서 현재 현금 창출력이 가까운 EBITDA 기준이 글로벌 동종사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겟 연도를 이제 28년도라고 설정한 이유는 일단 27년 전후로 원전 발전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2028년 사이클 회복을 기준으로 정상화 수익률이 반영되는 첫 해로 설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피어그룹 선정할 때는 일단 유사 사업 규모 그리고 원전 발전 중심 사업 구조라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때 그 매출 비중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넣어서 이제 피어그룹 구성에 넣었습니다. 일단 피어그룹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산출 방식 같은 경우도 써진 바와 같이 이제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멀티플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는 사실 13만 1,700원으로 제시하고 상승률은 65.66%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발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